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흘러가듯이 이야기를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뭔가에 하나 꽂히거나 빠지면 그거 굉장히 막 집요하게 파거든요. 제가 옛날에 저 허리 수술 2번 했잖아요. 근데 처음에 허리 수술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수술 직후에 맨날 누워만 있었어요. 일어서지도 못할 때였는데 당시 TV 방송에 그게 나오더라고요. 그 정영돈 씨가 나왔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로그램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거기서 오리고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. 근데 당시 그 오리고기의 효능 중에서 뭐 디스크, 허리, 뭐 관절에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어릴 때 학생이었으니까 돈이 어딨어요. 근데 용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모아놨던 돈 싹 다 털어가지고 냉장고에 오리고기로 다 채워놓고 진짜 쟨종일 그것만 먹었거든요. 자, 오늘 이야기 주제 때문에 이게 좀 생각이 났는데 아무튼 지금 할 이야기는 오리고기 이야기는 아니고요. 옛날에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친구분 중 한 분이 했던 얘기거든요.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옛날 뭐 민간요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신 같은 거 요런 거 뭐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건너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. 요즘에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 얘기지만 옛날에 뭐 허리나 뼈 아니면은 관절염 같은 거 심한 분들이 고양이 엑기스가 그렇게 좋다고 그런 이야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. 옛날 어른들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. 뭐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. 근데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도 관절염으로 되게 심하게 고생을 했거든요.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 그렇게 아프면은 고양이라도 뭐 다려 먹어봐 막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. 어른들이.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런 것까지 먹어가면서 고쳐야겠냐 하시면서 그냥 병원 치료만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받다가 돌아가셨거든요. 아무튼 이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는 하는데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게 미신처럼 약효가 좋다 이런 말이 있어서 구해 드시는 분들이 꽤 있다더라고요. 그래서 그 고양이탕을 이제 나비탕이라고 하는데 이거 들은 거예요. 엄마 친구분한테 들은 거예요. 그 엄마 친구분의 여동생의 이제 시댁 할머님이 허리 통증이랑 이제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동이 힘들 정도였대요. 그래서 맨날 누워만 있고 집안 사람들이 다 챙겨줘야만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 집에 이제 효자 효부로 소문난 이제 시부모님이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관절에 좋다는 건 다 갖다 구해서 드시게 하고 뭐 진해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드시게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대요. 그러다가 뭐 나비탕 잘한다는 집에서 직접 구해서 드시게도 하셨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가지고 뭐 병원 치료를 해봤지만도 차도가 없어서 되게 낙담을 하고 있었대요. 그런데 그 시아버님의 친구분 중에 강원도 사는 친구분이 한 분 계셨대요.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길 자기 어머님도 몇 년 전에 관절염으로 되게 고생을 심하게 했는데 그 동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. 옛날에 보면은 그 영화 마더 같은 거 봐도 정식적으로 침술하는 데서 침을 놔주는 게 아니라 아줌마들끼리 몰래 막 하는 그런 것들처럼 그 강원도 어느 동네에 어떤 할머님이 다려주는 그 고양이 엑기스가 그렇게 효과가 좋다. 그래서 자기 어머님도 거기서 다려주는 고양이탕 먹고 그 관절염이 싹 나았다 하시면서 거기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주소를 알려주더래요. 그 할머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정 급하면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해가지고 그 시부모님이 그 주소지로 찾아갔대요.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이라 워낙 시골 동네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서 찾아가는데 처음에 주소를 알려줄 때 그 나비탕 해준다는 할머니 이름이 예를 들어서 김복자 할머니라고 쳐요. 동네 사람들한테 혹시 김복자 할머니 사시는 곳 알고 있냐 이렇게 이름만 대면 사람들 반응이 혹시 뭐 그 고양이 엑기스 때문에 찾아왔어? 이러면서 다 알더래요. 그러면서 탕 때문에 찾아온 거면 헛걸음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안 하니까 돌아가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
그런데도 이제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그 할머님 집에 찾아갔대요. 찾아갔더니 마당에 할머니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 등이 엄청 이렇게 막 굽어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대요. 그래서 성함이 혹시 김복자 할머니 맞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대요. 본인이 맞대. 그래서 저희는 뭐 어머님이 뭐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여차저차 해서 찾아왔다 하면서 사정사정 하면서 고양이 엑기스를 부탁을 했대요. 우리도 한번 이거 받아가고 싶다.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나 이제 고양이탕 이런 거 안 한다 하고 거절을 했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뭐 다른 데서도 고양이 뭐 먹여봤지, 허리에 좋다는 거 다 해봤지, 병원도 가봤지,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이런 심경으로 그 할머니한테 매달렸대요. 제발 어떻게 한 번만 안 되겠냐고.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노발대발 하더래요. 내가 먹고 살려고 고양이 잡아다가 엑기스 만들어 팔았지만 엑기스 팔기 시작하고 남편이랑 자식 있는 거 다 험하게 죽고 나 이렇게 등까지 굽었다고.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만드니까 돌아가셔 말하면서 쫓아내더래요. 그래서 이제 막 쫓겨나듯이 이제 마당 밖으로 나왔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분들도 진짜 이거 아니면 뭐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 걸러 하루랬나 뭐 일주일마다랬나 계속 찾아갔대요. 찾아가서 빌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어떻게 안 되겠냐 하면서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 이렇게 부부가 나란히 막 무릎 꿇고 애원을 했대요. 그랬더니 그 할머니도 마음이 동하셨는지 내 진짜 안 할라 그랬는데 자네들이 너무 효자라서 정말 마지막으로 만드는 거라면서 일주일 뒤에 찾으러 오라고 했대요. 그래서 이제 약속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정말로 그 엑기스를 담은 병을 주면서 돈은 필요 없다. 근데 두 번 다시 날 찾아오지 말라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래요. 그 굽은 허리를 잡고. 그리고 나서 받아온 그 엑기스를 시할머님한테 드시게 했는데 이게 병원 치료도 안 되고 한의원도 다녀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듣지 않던 분이 그거 드시고 차츰 좋아지더니 그 6개월 뒤에는 진짜 가볍게 산책을 할 정도로 좋아지더라는 거예요. 이제 거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건강들도 개선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, 이분들이. 그래서 아들 부부를 데리고 고양이 엑기스 다려주신 할머니한테 감사 인사하려고 찾아갔는데 웬일인지 그 할머니는 안 계시고 그 할머니가 사시던 집이 폐가가 되어 있더래요. 그래서 마을 분들한테 물었대요. 여기 그 김복자 할머니, 고양이 엑기스 다려주시던 김복자 할머님 어디 가셨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와서 그 양반을 찾나. 할머니 돌아가셨다고.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어떤 연유로 돌아가셨냐 막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 돌아가셨다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안 하더래요. 그래가지고 물어 돌아다니다가 아니 저희가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었다.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할머니를 꼭 뵀으면 좋겠다. 근데 돌아가셨다고만 하고 뭐 산소 같은 데라도 가서 뭐 인사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한 마을 분이 갑자기 이러더래요. 그 할머니 말이요. 자기 집 방 한 구석에서 고양이 자세로 얼어 죽었어. 겨울에 눈도 못 감고 이러더래요. 동네 분들이 그 할머니가 한동안 뭐 마당에 나와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뭐 동네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도 돌아다니는 모습이 안 보여가지고 걱정돼서 그 집을 찾아가 봤는데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시골집들은 뭐 난방 안 떼고 이러면 춥잖아요. 근데 어떤 연유인지 그 엑기스 다려주던 할머니가 방에서 흡사 진짜 고양이 자세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자세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래요. 동네 분들이.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동네 분들한테 하나둘 듣기 시작을 했는데 사연은 이래요. 그 할머니가 처음부터 고양이 엑기스를 내리고 막 그랬던 게 아니라 그 할머니가 젊었을 적에 생계가 되게 어려웠대요. 뭐 그 무렵에는 그 시절에야 누구나 생계가 다 어렵기야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농사도 지을 것이며 뭐 작은 가게를 할 것이며 뭐 자기가 뭐 벌어먹을 재간이 다 있는데 그 할머니가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고양이 엑기스를 아픈 사람들이
비싼 가격에 뭐 찾기도 하고 한다 이런 소문을 듣고서 고양이 같은 거는 뭐 맘만 먹으면 잡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고양이 다리고 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그걸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여기저기 효험이 좋다고, 고양이탕이 효험이 좋다고, 이 할머니가 다려준 고양이탕이 효험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할머니도 돈을 좀 번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뭐 이제 탕제원 같은 걸 차려서 한 게 아니라 집에서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고양이 엑기스를 내릴 때가 되면은 뭐 가족들이건 누구건 간에 그 할머니 집으로 못 오게 했대요. 아무도 근처에 못 오게 했는데 그 고양이 엑기스 내리는 날이면은 뭐 고양이를 어떻게 잡는 건지 죽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막 그 죽는 고양이의 비명소리가 그렇게 앙칼졌대요. 그 마당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. 그래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유 나는 지금도 그 고양이 비명소리가 막 귀에 아른거려 막 이러면서 막 손사래까지 치더래. 아무튼 주변 사람들도 살아있는 생명을 잡는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왜 고양이를 그러냐, 이제 그만하라 이렇게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돈맛에 들려버리니까,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그 소문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 많으니까는 돈맛 들려버리니까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만들어서 팔은 거예요. 그게 고양이의 한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한참 그렇게 고양이 엑기스를 잘 팔던 와중에 그 할머니의 남편, 할아버지가 애들 낳아놓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돌아가시고, 또 아들, 딸들도 멀쩡하게 살다가 다들 막 사고사로 죽고 그런 거예요. 멀쩡하게 제명에 살다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막 큰 사고가 나고 막 그랬는데, 그 할머니가 결정적으로 고양이탕 엑기스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막내 아들이 할머니 눈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대요.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들내미가 버스에 깔려가지고 완전 갈기갈기 찢어진 모습을 할머니가 보고야 만 거야. 지금까지 뭐 사람들이 막 고양이는 영물이네 뭐네 막 그런 소리 계속 해왔지, 남편 죽고 아들 딸 다 죽고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까지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막 피덩이 찢기는 걸 보고 나니까 할머니가 아 이건 못할 짓이다, 이제 그거 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동네 주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양반 그거 벌 받아 죽은 거라고 막 그렇게 화내는 분들도 계셨대요. 그래서 뭐 사연은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 받은 거니까 어떻게 절이라도 올리고 싶다 해가지고 묘 위치라도 알려달라 해서 어떻게 물어 그 할머니의 묘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내려왔대요. 근데 아무튼 사람으로서 참 할 짓이 못될 짓이지만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할머니의 인생도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내려오는 차 안에서 시부모님도 많이 울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, 엄마 친구분이.